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여기 취미로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고 즐거운 인생 2막을 연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타를 가르치고 또 밴드 활동도 하고 음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좋아했던 음악을 긴 세월 돌고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취미로 시작해 일상의 행복이 된 기타 선율. 왼손 가만히 두고 왼손으로 가시고 다시. 그 안에 담긴 꽃 중년의 꿈을 만나봅니다. 집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요즘 대현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입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기타 선율. 통기타는 대현 씨가 은퇴 후 시작한 취미이자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랍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기타를 치면서 밴드 활동도 시작했죠. 담배 연기처럼 밴드를 2018년부터 했어요. 2019, 20, 21, 22니까 4년 차가 됩니다.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처음에 결성하고 처음에는 뭐 서로 잘 안 맞고 그랬었는데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무대도 쓰고 좀 할만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한 뭐 1, 2년을 잘 못하다가 최근에는 또 온라인 공연 같은 게 이제 시스템들이 되니까 작년 연말 뭐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도 공연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은퇴 후 창업도 준비해봤지만 잊혀져 간다. 여의치 않았던 상황. 머물러 있는 삶의 방향을 찾아 헤맬 때 알았는데 그를 멈춰 세운 건 기타였습니다.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일단은 기타를 뭐 애들 키우고 직장생활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치다가 가끔씩,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기타 뚜껑을 열고 이제 기타를 제가 탁 안아봤는데 기타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엔 차가운데 안고 있으면 이게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 예전에 이제 기타를 쳤던 청소년, 청년, 20대 시절 그런 느낌들이 한꺼번에 쫙 몰려오더라고요. 검정 교복에 까까머리를 했던 그 시절. 통기타는 80년대 청춘의 상징이었고 당시 기타를 치는 교회 오빠는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우상이었죠. 본격적으로 기타를 시작한 지 4년. 기타 종류도 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할로버디 기타라는 건데요. 아까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재즈 같은 거 할 때 재즈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타입니다. 저는
포크 기타 이런 거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치고 했는데 원래 재즈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요새 이제 재즈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저 첫 기타인데요. 예, 클래식 기타인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치긴 했는데 제 기타가 없이 뭐 교회 같은 데서 뭐 있는 기타 치고 이러다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제가 장만한 그때 이제 클래식도 잠깐 배웠었죠. 하루 3시간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연습하고 있는 기타. 예를 들어서 이제 통기타는 조금 스트럼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주법을 사용하는데 조금 비교적 얇은 그런 피크를 좀 사용하고요. 지금 일렉 기타나 이런 재즈 기타 같은 경우에는 스트럼이 아니라 한음 이렇게 연주하는 이제 그런 주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딱딱한 좀 두터운 그런 걸 사용하고 이 피크의 재질이나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피크의 재질이나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피크도 좀 골라서 이렇게 들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 또 자기가 내고 싶은 그런 소리가 나는 피크를 고르면 그것만 해도 기타 연주할 때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취미는 자연스럽게 일로 이어졌습니다. 재직 시절에 봤던 만큼의 어떤 걸 취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저는 이제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거든요. 약간 악기를 다룬다는 게 어떤 장인의 영역처럼 갈수록 점점 더 내 기량이 향상될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시작한 데부터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니까 내가 즐겁고 그걸로 또 수익이 계속 따라온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사실은 음악이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다시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조금 가사로 써보고 그래서 곡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연습곡 같은 건데 이제 앞으로 제가 나이 점점 들면서 저나 뭐 제 주변의 그런 특히 제 또래의 그런 분들의 뭐 이야기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가사도 좀 쓰고 그 다음에 곡도 쓰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새로운 꿈을 꾸는 대현 씨. 자신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담은 자작곡이랍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지 정말 나는 신나게 춤추고 싶었어 하지만 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 밤마다 성문 영어 달달 외웠지 이제 너무 긴 세월 지나가 버렸고 머리 위엔 어느새 하얀 눈꽃이 인생 후반전 즐거운 길을 찾은 꽃 중년의 삶. 그 곁에는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길을 달려갈 거야. 아무도 나의 길을 가로막지 기타와 타악기, 신나는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이분들. 대현 씨가 속한 오플 밴드 멤버들입니다.
4년째 호흡을 맞춰오고 있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과정, 문화기획자 과정이라는 것을 듣다가 수강생들 분들하고 그 공연 기획을 같이 직접 공연을 했어요. 그게 그냥 밴드로 이어졌습니다. 오플은 50 플러스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다들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젊은 시절에 좀 그렇잖아요. 뭐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꿈을 접었던 분들이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더 늦기 전에 한번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우리 목표가 있다면은 100세까지 이렇게 이 악기를 들고 저희가 반려악기로 영원히 만나자는 어떻든 우리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 덕분일까요? 초청 공연도 하고 밴드 음원도 만들었습니다. 막판에 열심히 했지, 막판.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그 내 생애 첫 음원 만들기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저희 창작곡 대신 기존 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요. 이정선 선생님의 뭉게구름을 저희가 녹음하고 음원으로 받은 되게 귀한 시간을 가졌죠. 안녕하세요. 오플밴드입니다. 저희 오플밴드는 사실은 음악이 아니고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아주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꿈보다 삶을 쫓아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 은퇴하고 중년이 돼 잠시 멈춰 섰을 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더 늦기 전에 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시작하며 자가용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현 씨. 지금 가는 곳은 50플러스 재단입니다.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50플러스 재단의 중부 캠퍼스 공덕동에 있습니다. 퇴직 후에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처럼 취미를 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장소입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이름 그대로 쉰을 넘는 중년들을 위한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플밴드 멤버들도 이곳에서 만났죠. 50세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고마운 길잡이가 돼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마포구에 있는 공덕 캠퍼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채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저처럼 어떤 과정들을 하신 분들이 결과물로 이제 작품 전시를 하신 거예요. 사진도 있고 이런 캘러그래피, 서각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 그 끝에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드셔서 활동하시고 참 좋은
고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퇴직자들, 사실 특히 남자들 뭐 이렇게 갈 곳이 없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인생 2막을 준비한다는 것이 좀 막막하고 그랬을 수가 있는데, 이런 기관이 있어서 또 혼자가 아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도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들렀는데 반가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대현 씨가 인생학교라는 강좌를 들을 때 담당했던 팀장님이죠. 방학이시죠. 방학이죠, 저한테는. 저도 대현 쌤 처음에 뵀을 때 네. 되게 어리 보이셔가지고 아, 50 플러스인지 잘 아니죠. 몰랐어요. 마스크 쓰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되게 밴드 오빠시잖아요. 아, 워낙에 그렇죠. 노래도 밴드. 잘하시고 네, 멋있으셔가지고. 네, 내리세요. 5년 전 강좌를 듣기 위해 첫걸음을 했던 곳. 이곳에서 퇴직 관련 프로그램들을 배우며 대현 씨는 인생 후반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습니다. 사례신 것 같아요. 자부심 가지고 있고,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은 만 50에서 64세의 서울시 50 플러스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50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16년 캠퍼스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00만 명의 중장년이 다녀갔다는데요. 덕분에 좋아하는 취미가 일이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인생 친구를 만드는 꽃중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플밴드 운영하시는 것처럼 진짜 문화예술 분야에 이제 좀 다재다능하시고 그쪽에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걸 하시고 또 아까 인생학교, 예,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뭔가 일을 좀 도모하는 그런 과정들의 그 대표 교육 과정을 하시면서 이제 정말 많이 바뀌시고 또 성장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지금은 이제 인사학교 운영하는 아까 이제 강사까지 되셔서 이제 후배들의 어떤 그 인생 후반전을 이제 약간 코칭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밴드 활동도 계속 하셔서 저희 50 플러스 축제 같은 어떤 행사를 하시면 꼭 부르는 어떤 단골 밴드의 대표의 어떤 밴드 오빠로 이제 유명하시죠. 진지하게 방향을 모색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시간들. 성장할수록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3개월 만에 방문을 한 거네요. 그때는 저 건물이 짓고 있었는데 이제 다 완공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이게 격세지가 걸리죠. 네, 3개월 만에.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서울 북촌의 작은 골목 안. 오늘은 이곳에서 기타 레슨을 진행 중입니다. 요즘 통기타를 배우려는 중년들이 늘었다는데요. 제가 기타를 이렇게 지금 뭐 레슨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처음에는 그 기타를 제가 치니까 주변에 뭐 동호회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더 잘 치니까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던 게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레슨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무슨 기타 강사를 해야겠다, 레슨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취미로 소소한 수입 만들기 뭐 이런 강좌가 있었어요. 50 플러스 재단에서 사업 계획처럼 그렇게 한번 써본 적은 있어요. 그렇게 뭐 꼭 해야겠다, 그걸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가 D 코드잖아요. D 코드니까 마지막에 종지에 끝날 때 D 코드로 끝나잖아요. 그럼 D 코드면
길을 이렇게 잡으면 1, 2, 3, 4번 줄이 근음이거든요. 막상 배우려면 쉽지 않은 게 기타라는데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답니다. 이렇게. 노래도 가르쳐주면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배워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서 해보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나 아니면 조금 지치고 이럴 때 이제 혼자서 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하면 좀 나름 힐링이 되거든요. 아들은 지금 피아노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콜라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인생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레슨이 끝난 후 악기 상가를 찾은 대현 씨. 제가 이곳에서 그 1세대 재즈 가수인 김준 선생님 앨범 내는데 시민기획단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하러 가는 길입니다. 낙원상가 1층에 아마추어 음악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답니다. 바로 서울문화센터인데요.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사진 너무 멋지게 나왔다. 네. 아, 여러분도. 앞뒤로 앞면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고 네네. 여기 이 뒷면. 뒷모습이 너무 예쁘죠. 예. 이제 녹음할 때 최근 재즈 원로 가수 김준 씨의 앨범을 녹음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대현 씨를 비롯한 시민기획단이 제안했답니다. 이번 앨범은 참 의미가 있어서 참 감동이고 그 의미라는 게 평소에 저를 기억했는지 시민기획단이 그 기획을 해가지고 이 앨범을 제작을 한다는 거 그게 참 의미가 있고 내 노래를 지금 와서 내 목소리를 담는 그런 레코드를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거 아주 굉장히 감동이고 아주 행복했고 그렇습니다. 음악에 일생을 바친 아티스트 김준 씨.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음악을 얘기할 수 있어 대현 씨는 요즘 어느 때보다 설레고 행복합니다. 저처럼 전문 뮤지션 전공하지 않은 생활예술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전문 뮤지션은 아닌데 이렇게 음악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정말 저 김준 선생님처럼 전문 어떤 아티스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참 좋은 장소이고 좋은 시간이고 기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일을 해도 될까? 대현 씨가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음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반려악기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요새는 뭐 집집마다 애완동물들,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고 그게 자기의 반려악기가 되면 자기가 혼자 보내는 시간, 사실 혼자 보내는 시간에 많은 것들을 축적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올릴 수 있고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데 참 좋은 어떤 반려자, 그야말로 반려악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처럼 조금 퇴직을 하시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어떤 일을 해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것보다는 악기 하나 배우시고 또 어떤 한 1년 정도는 자기 탐색을 하셔가지고 또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 길로 계속 가기만 하면 어떤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후반전이 조금 더 다양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길고 은퇴는 빨라진 요즘. 잠시 멈춰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 어딘가에 멈춰서 있던 그 취미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 새로운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뭉게구름 되리라.